국내 최초 코틀린 GDE시잖아요. 국내 최초라는 게 붙었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좀 얼떨떨한 느낌이고요. 근데 뭐 국내 최초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공선배 제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쳤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만갑에 대단한 분들이 계속 많이 나와주고 계신데요. 구글도 공식적으로 개발 잘한다고 인정한 코틀린 개발자 스카이도브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주셔가지고 분명히 저희 후배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보니 한번 재웅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트림이라는 회사에서 리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어드보케이트 그리고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엄재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코틀린 안드로이드로 활동 중이고 깃허브에서 스카이도브스라는 닉네임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만 해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란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스카이도브님 깃허브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오픈소스 관리하시는 게 정말 너무 많고, 그것도 그냥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사용량도, 사용자 수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구글도 재웅님이 만드신 라이브러리를 공식적으로 막 사용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지금 좀 인터뷰를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최대한 여러분이 궁금한 거,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게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와주신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컨퍼런스 같은 곳에도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회사에 있는 SDK도 꾸준히 개발하고, 또 새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도 많이 출시를 하고, 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원래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으셨는지, 뭐 어떤 계기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스토리가 좀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제 꿈은 이제 처음엔 개발자는 아니었고 한의사가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침이랑 뭐 배낭 하나만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이렇게 뭐 영혼까지 같이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꿈이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떤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사명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한의사가 되지 않고 이제 개발자가 되었지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도움을 또 주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과 또 소통하면서 또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감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의사를 이제 원하고 계셨는데 어떤 계기로 개발자로 이제 나의 이제 사명감을 이뤄내야겠다. 사실 그 한의사라는 직업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훨씬 더 조금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떤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짜잔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또 가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코딩 쪽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경로를 시도를 해보았고,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가 좋은 뭐 서비스나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세상에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펼쳐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키보드와 배낭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더 글로벌하게 더 이로운 나의 사명감을 더 이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막 시작해 보신 그런 케이스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키보드와 배낭을 들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저도 어딘가에 써먹어야겠네요. 배워야겠네요. 공부를 이런저런 루트로 이제 시작했다, 개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성에 맞으셨나요? 적성이라고 깊게 그렇게 처음엔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요. 그냥 저는 이제 처음에 게임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해봤었고, 좀 작은 이제 서버랑 실제 게임 클라이언트를 개발해서 이렇게 배포도 많이 해보고, 이제 유저들 유입도 많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의 세계관이나 생각들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그런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키워나간다는 것에서 좀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게 적성에 맞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개발을 하고 있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다. 공식 문서 같은 거 읽을 때 엔돌핀이 돈다. 라든지. 사실 새벽까지 그렇게 밤새면 당연히 피곤하고요. 네. 제가 개발자 쪽으로 적성이 좀 맞다고 느꼈던 거는 새로운 문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사투 끝에서 해결했을 때 오는 어떤 성취감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개발자로서 잘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든 어떤 결과를 이제 출시를 해서 내놓고 그것들을 사용해주는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소소한 감사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저한테 정말 좀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사명감 얘기도 듣고 지금 어떻게 적성을 느끼셨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확실히 저는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용님이 아마 그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에 되게 열심히 시간을 쏟고 계신 게 아닐까. 네네, 맞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본인의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하고 또 그 코드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면서 실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겪는 그런 문제와 이슈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서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개선시켜 나가고 새로운 이슈를 받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프로젝트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소스를 짠 거, 그리고 나의 실력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나만 가지고 있고 이 상태로 내 실력을 쭉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스를 내가 오픈해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겪을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방출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소스 문화라고 보는데, 어떻게 개발자들은 다 자신의 노하우를 이렇게 퍼블릭하게 올리게 하는 것일까 물어보는 이유는,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분명히 많은 또 다른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들을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재웅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여하는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미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면서 겪었던 이슈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접 기여하면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제 성장시켜 나가면서 또 성취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프로젝트만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서 디스커션도 하고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구글에 다니지 않아도 구글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과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동을 통해서 뭐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여하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내가 완벽히 다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끝자락이 참 정하기가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한 것으로 끝나서 이걸 나만의 것으로 만약에 보유해서 나를 더 강점으로 내세워야지 라면, 제가 아까 표현했던 대로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든 것 자체도 불완전하다, 이거를 더 오픈해 놓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피드백을 듣고 협업을 하면서 배워야겠다, 완벽한 개발자가 아니다, 더 배울 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오픈소스화하고 저 개발자와도 막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싶고, 이런 사고가 뭔가 기반이 된 게 아닐까.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자체는 본인이 개발한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긴 과정 끝에서 출시를 하고 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적으로 올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가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 단계고,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올려놓으면은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의 공유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알지 못했던 이슈를 수정한다든지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혹은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기능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해외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해외 기업에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사실 해외 기업에 가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전에 한국 기업들을 많이 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해외에서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잡 포지션이 오프닝이 되어서 이 잡 디스크리션을 봤는데 정말 저랑 잘 맞다, 정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기업에 이제 다니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뭐 원래부터 영어를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셨었는지, 외국에 뭐 사셨던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안타깝게도 저는 해외에 살았던 경험은 없고요. 영어를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영어는 사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팀과 미팅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직 제 뇌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영어가 또 잘 안 되고 한국어가 섞여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영어를 최대한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지금 당장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해외 기업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것도 공감이 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기업 입사 준비를 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시면은 너무 영어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좀 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영어를 막 네이티브처럼 정말 막 유창하게 해야만 이제 해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도 사실 영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버벅였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종종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두 번, 세 번 또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잘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엔지니어링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뭐 소통만 가능하다면은 사실 해외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혹은 개발자로서 취직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 허들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원자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랑 기본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엔지니어링 지식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모시는데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붙었다고 쳤을 때 개발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도 또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낮에는 이제 주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동료들이 다 영어를 쓰고 하루 종일 영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면서도 배우는 영어들이 또 다 있고 또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영어들은 막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외의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는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폐관수련이라고 하죠. 정말 방 안에 틀어박혀서 거의 한 2년 이상 이렇게 일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이제 건강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서 운동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 취미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많이 이제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면서 영어도 공부하면서 오픈소스 기여하고 마술도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마술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시고 분명히 번아웃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또 극복하시는지. 번아웃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누군가에게 이제 지시를 받고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혹은 본인이 조금 무능력하다고 느껴진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반복되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적은 제약 조건에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접근할 수 있고 번아웃이 오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를 조금 휴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에도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그냥 업무에 대해서 뇌가 너무 지친 경우에도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뇌를 충분히 휴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도 그 주제에 대해서 뇌가 조금 피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다든지 뇌를 조금 리프레시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 혹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번아웃 예방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자기소개 해주실 때 이제 네덜란드에 가셔서 막 커뮤니티 활동, 뭐 발표 활동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소속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동아리나 커뮤니티 이런 게 있으신 걸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랑 구글 디벨로퍼 그룹 이렇게 다 합쳐져서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외에도 저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이제 엑스퍼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GDE가 되면은 그 GDE들이 일단 가입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GDE는 일정 주기를 기간으로 본인들의 활동을 꾸준히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다른 GDE 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끼리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슬랙 채널이라든지 또 따로 커뮤니티가 있어서 글로벌한 이제 엔지니어 분들끼리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 준다든지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커뮤니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다 안드로이드 관련된 개발자 분들이실 거잖아요. 혹시 뭔가 다른 또 뭐 iOS 개발자 쪽이라든지 서버 개발자 쪽이라든지 뭐 데브옵스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뭔가 커뮤니케이션은 없으신가요? 사실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는 이제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코틀린이라든지 구글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엑스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터라든지 구글 맵스라든지 구글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이제 엑스퍼트들이 존재하고 그 엑스퍼트들과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개발자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코틀린 GDE시잖아요. 국내 최초라는 게 붙었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좀 얼떨떨한 느낌이고요. 근데 뭐 국내 최초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먼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뿐이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GDE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놓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아주 간략하게 나도 GDE가 돼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뭐 꿀팁을 조금이라도 방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GDE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서 일단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주요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트를 꾸준히 작성한다든지 혹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한다든지 다른 GDE 분들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면접을 보실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구글러분이나 혹은 다른 GDE 분들께서 이렇게 노미네이트를 해주시면은 GDE에 지원하게 된 계기라든지 3년에서 4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적어내야 하는 그 이력서 폼이 있습니다. 그 이력서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다른 GDE 분들과 간단한 테크니컬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GDE에 지원을 했는지 등등 다양한 인터뷰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구글러분과 1대1로 이제 면접을 봐서 인터뷰를 잘 합격하시면은 GDE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하려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뭐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 3, 4년 정도 나의 메이저 필드에서의 공개적인 활동들을 남겨놓아야 서류부터 면접까지 갈 수 있다. 3년 동안 블로그 쓰고 오픈소스 관리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을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재용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겠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러터가 진짜 대세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챗 GPT를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챗 GPT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고 재용님의 오픈소스가 유명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잘 해서요. 굉장히 가볍대. 장난이고요.